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입니다. 두산 웰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4월, 5월에 걸쳐서 두산 웰티를 주도주, 그리고 HD항구 조선양, HD현대미포 주도주라고 말씀드렸고요. K뷰티는 APR 6만 천원 이렇게 매수를 강조했었는데요. 제가 매수하라고 하고 이제 상당히 크게 오른 종목들이 대다수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꾸준히 보셨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계속 내실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두산 웰티는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과거에 2만 천원, 2만 5천 원에 매수 강조했고 4만 원 돌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두산 웰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두산 웰티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무조건 좋게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팩트, 그리고 역사를 기반으로 근거 있는 논리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두산 웰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전해드린 게 OCI 홀딩스랑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2000년 초반에 이제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2002 월드컵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경제 역사의 흐름은 골디락스에서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디락스는 이제 어디서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제 중국, 그죠? 중국이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이제 값싼, 그리고 대량의 물건이 만들어지고 베트남이 제2의 중국 역할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중국은 값싼 물건을 만들면서 전 세계가 이제 부유한, 그러면서 저금리 시대였고요. 근데 이제 2000년 초반에 물론 IT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리먼 브러더스 파산. 그러면서 미국에서 대위기가 발생했었죠. 근데 그 위기는 상당히 빨리 진화됩니다. 왜 빨리 진화될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크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OCI 홀딩스, 당시에 이제 동양제철 화학이라는 종목이고, 하나케미컬, 이제 지금은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오른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죠, 2015년 정도까지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다는 거죠. 수요가 급증한 게 아니고 공급이 급증된 겁니다. 그렇죠? 수요가 급증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공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SKC 또한 태양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SKC 솔믹스도 굉장히 크게 급등한 걸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2006년 이후부터 2007년에 거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제 2006년부터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원자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자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그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미국, 유럽, 전체 여러 나라들이 했는데, 막상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사실 기술 개발을 아무리 해도 고비용인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었다. 고비용. 그러면서 다시 원전을 차라리 더 안전하게 짓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0년대에 들어서 다시 바뀐 게 뭐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AI가 지금 시대에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원자력이 필요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원자력이 필요한 시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사무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다 에어컨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뭐 룰루레몬 옷 입고 이렇게, 뭐 사실 뭐 룰루레몬 유니클로 뭐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대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시대였을까요?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에어컨을 쓴다는 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에어컨을 쓰고 보일러를 쓴다는 사실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경동나비엔에서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신고가 구매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인데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헛소리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비티가 결국에는 그 원자력이 다시 이제 뭐예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2024년 걸치면서 갑자기 유럽과 미국에서 원자력에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자 이러면서 지금 두산에너비티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24년이었는데 실제 2024년부터 해서 두산에너비티 주가 급등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도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죠? 두산에너비티만 급등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산업용 보일러, 그렇죠? HRSG 관련 이제 뭐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크게 올랐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이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게 핵심인데 원자력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분명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항상 보시는 게 뭐 이제 내재 가치가 저평가된 주식만 봐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했던 게 고퍼에서 저퍼로 가기 전에 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퍼일 때 매수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석유화학 업종을 봐야 되는데 근데 석유화학 업종을 지금 본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할 가능성도 있겠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매한가지지만 보시면 EPS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EPS가 17,000원이면 당연히 주식 PER 10배나든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15만 원, 17만 원, 뭐 20만 원 근처 가야 되는데 금호석유는 그죠 10만 원 부근에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을 사놓으면은 그죠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두산에너비티는 제가 계속 21,000원, 25,000원 부근 매수 강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이 저평가 영역은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PER이 50배, 100배를 향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PER 60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여야 될 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 믹스 정책을 한다지만 사실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행정명령이 나왔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흐름이 있겠지만 OCI 홀딩스처럼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전체를 보고 이제 전체를 이제 처음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 OCI 홀딩스가 2006년에부터 11년, 12년까지 엄청 올랐는데 특히 2024년 그러니까 주도주 우리나라 평균 주도주가 3년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미국은 이제 5년 반복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3년 이상 올랐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조방원 장세가 지금 계속 내년까지는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오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OCI 홀딩스 PBR이 결국 여기서 보시면 6.5배 뭐 이런 라인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산에너빌티는 어떻게 됩니까? 두산에너빌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두산에너빌티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6.5배까지 왔는데 두산에너빌티는 그렇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KB증권 리포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오른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제 보시면은 달러가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한 시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1973년, 86년, 2002년 상반기 그러니까 73년, 86년, 2002년 상반기 모두가 글로벌 자산시장 격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하는 게 핵심인데 원화는 강세고 달러는 약세 이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 수혜주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멤버십을 가입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원분들의 수익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소중한 이렇게 후기도 남겨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인증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도주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도주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자산의 형태는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원자재가 10배 상승하고, 그때 이제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 그럴 때 흥미로운 것은 1973년과 1986년, 2002년 모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1973년 달러 약세는 원자재의 10배 상승, 1986년 달러 약세는 제조업 신흥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10배 상승, 19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달러 약세는 원자재 신흥국, 브라질, 러시아 등 10배 상승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니까 텐베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거대한 자금의 움직임이 시작됐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KB증권에서는 이제 지금 원자력이 10배 종목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원화가 강세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분명히 물론 미국 주식도 좋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2배, 3배 올라갈 종목, 그러니까 10배 올라갈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10배라는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OCI 홀딩스가 6.5배 뭐 이렇게까지 PBR이 올랐고, 당시 OCI 홀딩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는 OCI 홀딩스가 그렇게까지 기업의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도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티도 PBR 뭐예요? 10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거지, 시장 논리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PS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4,000이기 때문에 당연히 PBR 10배 근처 가면은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주가 왜 이럴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두산에너빌티는 어쨌든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조정이 필요한 동안 주도주는 쉬고, 그러면은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고르는 게 제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기업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오늘 오른 종목들을 단기로 여러분들 사가지고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SNS텍 같은 경우 노광장비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훌륭하고, 이제 점유율 4%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크다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SNS텍을 사서 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내년 실적도 좋게 나올 테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주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올랐죠. 근데 SK하이닉스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와 연결성이 깊은 종목들은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이쪽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기판 관련해서 TLB,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뭐 사실 이런 종목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TLB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 뭐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오르긴 했지만 이게 뭐 주도주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H전대미포, 두산에너빌티 이런 종목들은 그죠? 2배 이상 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쉬는 동안 SNS텍, 뭐 유진테크, 그리고 노킬헬스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패턴인 건 사실입니다만, 물론 이제 ISC 같은 종목도, 그죠?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차트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를 등한시하고 그렇다면은 당장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거치고 내년에 걸쳐서는 큰 수익은 결국 주도주 안에서 날 확률이 높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두산에너빌티를 이번 흐름, 그러니까 두산에너빌티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상 주도주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 나올 때는 한번 노려볼만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배 이제 사실은 겨울로 들어가면 배당 성장주로 보셔야 된다. 배당 성장주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배당 가치주 펀드에 들어가 있는 이제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현대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배당 성장주는 뭐가 들어가 있냐? 증권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ETF로 분석하더라도 사실 이제 왜 이런 걸 분석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AUM, 그러니까 이제 연초 대비해서 거래액이 늘어나 131%나 늘어나 131%나 늘어나는 건 뭐냐면은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배당 성장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이면서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저는 멤버십에서 교육시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그렇죠. 21,000원, 25,000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로 회원분들이 사실 보시면은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21,000원 매수, 25,000원 매수, HD항공조선 19만원 부분 추가 매수,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해서 거의 상승률이 2배 가까이 가고, 뭐 풍산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3월 26일부터 6월 10일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3월 26일, 그죠? 계속 풍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풍산도 제가 여기서 만약에 폭락 나올 주식이면 언급 안 합니다. 그죠? 폭락이라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10%면요, 폭락 맞는데요. 10%, 20%면 폭락 맞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마이너스 뭐 70%, 50% 나올 종목이면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한 번쯤은 누림목이 생기고 급반등으로 바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풍산에 대해서 저희 멤버십은 여기서 10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강조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8만원, 9만원. 그리고 이번에도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이제 어떤 논리가 생긴다면은 이 종목도 저는 논리목이 생기고 지금 이런 흐름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라인, 그러니까 11만원과 9만 5천원, 뭐 이런 라인에서 11만원 한번 깨질 확률이 있겠죠?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라인, 10만 정확히 10만 5천원과 9만 5천원, 뭐 이런 라인에서 급반등으로 바뀔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돈을 상당히 또 이제 구리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벌 확률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풍산 얘기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가 기간 조정,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와 OCI홀딩스 과거 패턴처럼, OCI홀딩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늘 올랐던 게 아닙니다. 한 번 올랐다가 음봉이 크게 생기는데 거기가 마이너스 30%, 40% 라인이 생겨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HD항공조선해야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중공업 따로 알았지만, 오를 때 보시면은 한 번 마이너스 34% 구간이 생깁니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또 2배 올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쉬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하반기 돼서 만약에 이제 수주가 또 바뀌면은, 어쨌든 슈퍼사이클인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뭐예요? 당연히 어떤 라인에서는 지지점이 생기고 다시 밀어 올릴 확률이 있겠죠. 저는 사실 30만 원까지는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뭐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이 종목은 분명 사실은 30만 원 위에서 지지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구간에서 거의 이제 하단에 왔는데, 그런 상황으로 바뀐 다음에 한 번 더 오를 확률이란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자력, 그리고 조선, 그리고 저는 이제 증권주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키움증권을 6월 초에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멤버십에서는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고 여기서 끝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사실 그럴 일이 없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고 ROE가 이제 개선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바뀐 것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투자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제 근로소득으로만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이제 가구, 이제 서울의 대다수 가구 소득이 보면은 연봉, 대다수는 1억이 넘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연봉.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1억이 넘는다는 거죠. 부부 합산.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1억이 넘는데 2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전략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배당과 플러스 이제 덜 올랐던,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스피랄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이제 헛소리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에 원자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게 결국 확정이다. 현재 2025년 기준 2050년. 그러니까 원자력은 짓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7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SMR은 이제 4년에서 한 6년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SMR 시대는 2030년부터 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원전 해체, 대형 원전 시장,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이 연도별 원자력 발전소 착공치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1970년대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안 이루어지고, 원자력 로드 타임이 이제 80%까지 찼기 때문에 원자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원자력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이제 대장이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로는 조금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 그때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지금 전략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이미 조금 조정을 보이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단기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원자력을 팔 때는 전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PBR 10배, 15배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10배 고민한다면, 15배 고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PBR 기준으로 15배, 10배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5만원, 20만원을 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은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84%, 한전기술 47%, 한국금융지주 16%, HD현대미포 14%, 현대건설 8.7%, DLNC 17만원, 삼성물산 4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콜마는 즐겁게 모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수익 진행 중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DLNC 21%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시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한국전력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중공업 54만원, 한국금융지주 11만원, 네이버 한전기술 33만원, 39%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력 5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익률이 엄청나죠. 16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콜마, 원익홀딩스 77만원, 보시면 136,000원, 6%, 하루에 6% 축하드립니다. 또 한 달간 여기서 1600만원, 어떤 분은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손실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원 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수익 꾸준히 만들면서 1600만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홀딩할 종목 홀딩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큰 수익 납니다. 한국콜마, 한전기술, 원익홀딩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굉장한 큰 수익 축제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충분한 수익에 도달했으나 선배님께서 더 오르구니 하시라고 해서 수익 극대 중입니다. 한전 KPS 19%, 한전기술 41%, 두산에너빌리티 195%, HD 한국조선해양 34%, HD 현대마린 49% 수익 중입니다. 82만원 수익 중이시고요. 수익이시고요. 두산에너빌리티 LS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번 한 달간 5천만원이나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220만원 오늘 하루 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HD현대미포, HD현마린엔진, HD한국조선해양까지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뉴스나 귀동량으로 투자해서 그동안 큰 손실만 보다가 선비님 만나 이제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진작 회원 가입했다면 아쉬움이 났습니다.
저는 멤버십 가입 2달째인데 벌써 1년 회비보다 10배 수익이니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남들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비님 수익 감사합니다. 27% HD현대미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선비님께서 매수 추천 중인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손실 중인 종목이 있지만 수익 중인 종목은 10% 50% 이상 수익이고 손실 중인 종목은 10% 미만 손실 중이니 전혀 신경 안 씁니다. 100% 성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소중한 후기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가입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저는 혼자 항상 불안했는데요. 선비님 분석을 따라하고 보면서 따라하니 조정이 나와도 전에처럼 걱정이 안 되고 편정심이 유지되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 제시가 명확하여 주도산업군별 주도주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이라 타이밍 잡는 것이 좀 서툴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 갱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술은 특별히 특별히 별도 교육 방법 없지만 두 사람의 BHI랑 우리 기술이 같이 갈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여기서 오시면 우리 기술로 2,970만원 수익 중이십니다. 132% 수익 중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49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손실인 종목도 있지만 손실인 날도 있지만 이렇게 5천만원 수익이시죠? 축하드립니다.